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어좌 앞에 옥패 하나가 떨어집니다. 창백한 얼굴의 내시 백운이 그 옥패를 천천히 들어 올리지요. 3년 동안 품속에 숨겨왔던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왕이 칼을 빼어듭니다. 경의 정체가 무엇이냐? 침전 안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도승지 이시백이 비웃습니다. 폐세자의 핏줄이 감히 어좌 곁에 있었단 말입니까? 당장 목을 치소서. 조정 신하들이 수군거립니다. 내시가 거짓 내시라니 영모가 아니고 무엇인가. 군궐이 발칵 뒤집히겠구나. 완전히 뒤집혀. 하지만 이 순간의 선택이 조선의 운명을 바꿔 놓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야기는 그날 백운이 처음 침전의 내시가 되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임금이 반정으로 어좌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였습니다. 한양 경복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은 온통 의심과 밀고로 가득했지요. 반정에 공을 세운 자들은 서로를 경계했고 왕의 총애를 받으려는 자들은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낮에는 충성을 외쳤지만 밤이 되면 누가 먼저 쓰러질지 두려워 떨었지요. 궁궐 안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도 스승도 심지어 백의신마저 의심해야 하는 시절이었지요. 그런 시대였기에 왕의 곁은 가장 안전한 자리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어좌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언제 칼날이 등 뒤에서 날아올지 알 수 없었지요. 그 궁궐 안 가장 깊숙한 곳, 침전에 백운이라는 이름의 상선 내시가 있었습니다. 백운은 왕의 기침 소리까지 가장 먼저 알아채는 침전 담당 내시였지요. 매일 새벽 왕이 눈을 뜨기 전에 방을 데우고 밤에는 왕이 잠든 뒤에야 물러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늘 고개를 낮춘 채 걷는 그의 자태는 한없이 단정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지요. 다른 내시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파벌을 만들 때도 백운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왕의 약을 다리고 붓을 씻고 옷을 개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았지요. 궁인들 사이에서는 백운을 두고 말없는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궁궐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비밀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백운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왕은 백운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했지요. 백운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궁에 들어오기 전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은 완벽했지만 묘하게도 너무 완벽했지요. 도승지 이시백은 내시의 권세를 몹시 불쾌하게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백운처럼 왕의 총애를 받는 내시는 더욱 눈의 가시였지요. 반면 노내시 만복은 백운을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백운이 궁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거두어 보살펴 준 은인이었지요. 그리고 데뷔 전 나인 연화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백운을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인 형언하기 어려운 시선이었지요. 백운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침전에 불을 지폈고 왕이 드실 약재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당약의 온도와 농도를 손끝으로 가늠하며 한치의 실수도 없이 준비했지요. 낮에는 왕의 곁에서 시립했고 저녁에는 왕의 붓을 씻고 먹을 갈았습니다. 왕이 잠자리에 들면 촛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침전 안팎을 살폈지요.
그리고 매일 밤 왕이 깊은 잠에 빠진 후에야 배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좌 뒤 작은 공간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었지요. 타닥타닥 향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배구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낮게, 아주 낮게 무언가를 읊조렸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마치 제문을 외우는 듯 했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향이 다 타면 배구는 조용히 향갑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옥패 하나가 숨겨져 있었지요. 옥패의 문양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빛났습니다. 배구는 그것을 손끝으로 쓰다듬다가 다시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이었지만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왕이 흉몽을 꾸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흘렀고 숨이 거칠게 몰아쉬었지요. 배군이 재빨리 물을 받쳐왔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며 말했습니다. 꿈이었네. 흉한 꿈이었어. 배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꿈이셨사옵니까? 왕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좌가 피로 물들었네. 붉은 피가 흘러넘쳐 침전 바닥까지 가득 찼어. 그 안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너무나 슬프더군. 배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젊은 남자의 것이었사옵니까? 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는가? 배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왕은 배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내 시 주제에 내 꿈의 내용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배군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왕의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먼저 나서서 왕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나았지요. 사흘 후 배군은 왕께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감히 한 말씀 올리고자 하옵니다. 말해 보거라. 침전의 자리가 좋지 않사옵니다. 풍수를 보옵건대 이곳은 음기가 너무 강하여 전하의 용체에 해로울 듯하옵니다. 왕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풍수를 안다는 말이냐? 배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어렸을 적 잠시 배운 적이 있사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직관을 불러 침전의 자리를 다시 잡아보는 것이 어떠하시옵니까? 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배군의 제안은 이치에 맞았습니다. 실제로 왕은 요즘 잠을 설치고 흉몽을 자주 꾸었지요. 좋다. 그리하여라. 배군은 몰래 직관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도승지 이시백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시백은 냉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시 주제의 풍수까지 논하다니. 저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내야겠군.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배군은 궁궐 담장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침전의 일을 마치고 홀로 바람을 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쉼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을 버리지 못했느냐. 배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담장 밖 어둠 속에서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장삼을 입고 손에는 낡은 주장자를 들고 있었지요. 배군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님, 어찌 이곳에 계시옵니까? 이곳은 궁궐입니다. 함부로 접근하시면 큰일 나옵니다.
노승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큰일은 이미 났느니라. 그대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니. 백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승은 스님을 모르옵니다. 모른다고. 허허, 그렇게 말하려무나. 하나 그대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구나. 노승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대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라. 어좌 곁에 있는 것은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으니 어서 이곳을 떠나거라. 백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승은 떠날 수 없사옵니다. 왜인가? 아직도 그 원한을 풀지 못했느냐? 백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하나 명심하여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 그때가 되면 그대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함께 쓰러질 것이니라. 노승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운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노승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아는 자가 궁밖에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닷새 후였습니다. 사헌부에서 갑자기 백운의 출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승지 20액이 뒤에서 사주한 것이 분명했지요. 백운이라는 자, 언제 궁에 들어왔는가? 20년 전이옵니다. 부모는 일찍 여의었다고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어디 출신인가? 경상도 상주라 하옵니다. 사헌부 관원들은 기록을 꼼꼼히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지요. 백운의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출생, 거세, 입궁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액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오히려 그것이 수상하지 않은가.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백운은 매일 밤 침전에서 홀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지요. 만복 노내씨가 백운을 찾아왔습니다. 백운아,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기록이 완벽하지 않으냐. 저들이 아무리 파헤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하지만 백운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완벽해도 자신의 몸은 거짓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만약 신체 검사라도 하게 된다면 그날이 바로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왕이 백운을 불렀습니다. 백운, 내가 글을 쓸 줄 안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실이냐? 백운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시가 글을 아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운이 쓰는 글씨는 달랐지요. 양반가의 자제들이나 쓸 법한 단정하고 격조 높은 필체였습니다. 소인이 어렸을 적 잠시 서당에 다닌 적이 있사옵니다. 왕은 붓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 써보거라. 백운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글자를 썼지요. 왕은 그 글씨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것이 서당에 잠시 다닌 자의 글씨란 말이냐? 이것은 10년 이상 글 공부를 한 자의 글씨가 아니냐. 백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왕은 백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백운, 내 정체가 무엇이냐? 소인은 그저 천한 내시일 뿐이옵니다. 거짓말 말거라. 내 눈빛은 천한 자의 눈빛이 아니다.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승지 20액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큰일이 옵니다.
배군의 출신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배군이 입궁하던 해 상주의 배군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분명 있었사옵니다. 하나 그 아이는 입궁하기 전에 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사옵니다. 침전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시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즉, 지금 이곳에 있는 배군은 죽은 아이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입니다. 배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죄를 용서하소서. 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정체를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국문에 회부하겠다. 배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부모를 여의고 홀로 떠돌던 고아였사옵니다. 우연히 죽은 배군의 이름을 빌려 궁에 들어왔사옵니다. 살기 위함이었사옵니다. 이시백이 비웃었습니다. 고아라고, 그런 고아가 어찌 이리 글을 잘 쓰는가? 어찌 풍수를 아는가? 배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물러가거라. 내가 생각해 보겠다. 배군은 떨리는 몸으로 물러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배군은 축축한 담장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배군 나으리.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뷔 전 나인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주변을 살피더니 배군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제가 도와드리고 싶사옵니다. 배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 일이오. 연화는 배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배군의 손에 오래된 검상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화는 배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내시는 칼을 쓸 일이 없습니다. 궁에서 내시가 무기를 다루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 상처는 궁에 들어오기 전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배군은 내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나으리는 대체. 배군은 연화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아는 것이 많으면 그대도 위험하오. 배군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배군에 대한 호기심과 걱정, 그리고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한편 왕은 침전에서 홀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군의 정체가 무엇이든 자신은 그를 이미 믿기 시작했습니다. 배군은 20년 가까이 자신을 곁에서 지켜왔고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만약 배군이 정말 위험한 자라면?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궁궐 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배군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졌고 이시백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배군과 친하게 지내던 내시 한 명이 연못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더라. 아니야, 누군가 죽인 거야. 만복 노내씨가 배군을 찾아왔습니다. 배군아, 너무 위험하다. 이제 그만 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배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았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배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이시백이 배군을 감시하던 내시를 매수했는데 그 내시가 배군이
밤마다 어좌 뒤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밀고한 것이었지요. 이시백은 즉시 왕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백운이 밤마다 어좌 뒤에서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 하옵니다. 당장 잡아들여 국문해야 하옵니다. 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만복 노내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그것은 소인의 잘못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소인이 백운에게 부탁하여 매일 밤 어좌를 청소하게 하였사옵니다. 소인이 나이가 들어 힘이 붙이기에 백운에게 대신 부탁했던 것이옵니다. 이시백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청소를 한다면서 왜 향을 피우는가? 그것도 수상하지 않소. 만복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좌의 먼지를 쫓기 위함이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만복의 말을 믿겠노라. 이시백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만복은 백운에게 말했습니다. 백운아, 내가 얼마나 더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부디 조심하여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백운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에 있던 검상 흔적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어느 날 연화는 데뷔 전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폐쇄자 가문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정 이후 몰수된 것들이었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유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 안에서 옥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연화는 그 옥패를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옥패의 문양이 너무나 독특했기 때문이었지요. 연꽃과 용이 어우러진 정교한 문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문양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연화는 기억해냈습니다. 백운의 향갑에서 잠깐 본 것이었습니다. 백운이 향을 피우다가 실수로 향갑을 떨어뜨렸을 때 잠깐 보였던 옥패의 문양과 똑같았던 것이지요. 연화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백운이 가진 옥패는 폐쇄자 가문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급히 백운을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제가 물어볼 것이 있사옵니다. 백운은 조용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께서 가지고 계신 옥패, 그것이 혹시... 백운은 연화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하나 나으리, 이대로는 안 되옵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된다면... 백운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하나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소. 왜이옵니까? 백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하러 온 것이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수라뇨? 폐쇄자는 억울하게 죽었소. 반정이라는 이름 아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소. 나는 그 진실을 밝히고 싶었소. 연화는 백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옵니다.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사옵니다. 백운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목숨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이오.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운을 도와야 할지 아니면 이 비밀을 묻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지요. 백운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20년 가까이 궁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지냈지요.
하지만 그렇게 숨어 지내는 동안 진실은 점점 더 깊이 묻혀갔습니다. 폐쇄자의 억울함도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통함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백운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부터 백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침전에서 왕을 모실 때도 더 이상 지나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만 공손하게 왕을 대했지요. 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백운 나으리가 달라지셨어. 예전에는 그림자 같았는데 이제는 마치 양반처럼 보여. 왕도 백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왕이 백운에게 물었습니다. 백운, 내가 달라진 것 같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백운은 똑바로 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사옵니다. 무슨 뜻이냐? 소인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두 말씀드리고 싶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려는 것이냐? 백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옵니다. 하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운, 나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다만 내가 나를 배신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백운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하를 배신할 생각은 없사옵니다. 다만 진실만은 밝히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날 밤 백운은 더 이상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옥패를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이시백이 급히 왕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드디어 백운의 정체를 밝혀냈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백운은 폐쇄자의 유일한 혈육이옵니다. 침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시백이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반정이 일어났을 때 폐쇄자의 일가가 모두 죽임을 당했사옵니다. 하나한 아이만이 살아남아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었사옵니다. 그 아이가 백운이라는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운은 거세되지 않은 가짜 내시라는 것이옵니다. 왕은 뒤로 물러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가장 가까이 둔 자가. 이시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하, 당장 백운을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그 자는 복수를 위해 전하 곁에 잠입한 역적이옵니다. 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자신을 곁에서 지켜온 백운이 사실은 자신이 죽인 폐쇄자의 핏줄이었다니. 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영모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20년 동안 나를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백운은 수없이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다. 내가 잠들 때, 약을 다릴 때, 혼자 있을 때. 그러나 단 한 번도 해를 끼치지 않았지 않느냐. 이시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운을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 곧 백운이 침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왕은 백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백운, 아니, 내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백운은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이강이옵니다. 폐쇄자 이진의 아들이옵니다. 침전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내 정체를 알고도 어찌 너를 살려둘 수 있겠느냐? 백운, 아니 이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나 한 가지만은 들어주시옵소서. 무엇이냐? 소인은 전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이시백이 비웃었습니다. 진실이라니 역적의 자식이 무슨 진실을 말하는가? 이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사옵니다.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히 반정은 명분이었을 뿐이옵니다. 권력을 위한 싸움이었지요. 소인의 아버지는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세자였사옵니다. 왕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끝이 이강의 목에 닿았지요. 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너를 죽여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왕권은 흔들릴 것이다. 이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하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내시 하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비마마께서 급히 전하를 찾으시옵니다. 왕은 칼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일단 배군을, 이강을 가두어라. 내가 돌아온 후 처리하겠다. 이강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연화가 이강의 무고함을 증명하려다 발각되어 처형당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이강이 매일 밤 피웠던 향이 재래용이었고 으초린 말이 가문의 재문이었음을 밝히려 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조상을 위한 제사였음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시백은 그것마저 영모의 증거라며 연화를 처형했습니다. 이강은 옥 안에서 연화의 죽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모두 죽였구나. 만복 노내씨도 연화를 도우려다 함께 잡혀 들어왔습니다. 배구나, 아니 도련님. 제가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이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두 내 탓이요. 내가 욕심을 부렸소. 이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이강은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옥 안에서 쓴 마지막 글이었지요. 전하, 소인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소인 혼자 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은 고민했습니다. 이시백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역적을 어좌 앞에 세울 수는 없사옵니다. 하지만 왕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좋다.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들어보겠다. 이강은 옥에서 나와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품속에는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 온 유일한 증표였지요. 침전 앞에 섰을 때 이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왕이 어좌에 앉아 있었고 이시백과 대신들이 양옆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강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어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하, 이것이 소인의 유일한 증표이옵니다. 옥패는 촛불 아래에서 은은히 빛났습니다. 왕은 그 옥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폐세자 가문의 문양이 분명했습니다. 침전 안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이강은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이강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 이진은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이시백이 고함쳤습니다.
감히 역적이 무슨 말을. 왕이 손을 들어 이시백을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여라. 이강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정이 일어나던 그날 밤 소인은 겨우 7살이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소인을 안고 도망치셨지요. 하나 추격자들이 따라왔고 아버지는 소인을 숨겨놓으신 후 혼자 그들을 막으셨사옵니다. 이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순간 소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수하지 말라고, 진실만 밝히라고 말이옵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20년 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 기다린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소인은 전하를 죽이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역적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싶었사옵니다. 이시백이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그것이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강은 이시백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승지, 당신은 반정 당시 소인의 아버지를 직접 죽인 자 중 한 명이지요? 이시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은 그날 밤 소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왕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이지요. 침전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강이 계속 말했습니다. 반정은 왕명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탐한 신하들의 모역이었지요. 소인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옵니다. 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이시백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역적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이강은 품속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이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왕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반정 당시의 진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주도했고 누가 반대했으며 왜 폐쇄자가 죽어야 했는지가 말이지요.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란 말이냐? 이시백이 급히 말했습니다. 전하, 거짓 문서일 수도 있사옵니다. 왕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끝을 이강에게 향했습니다. 이강, 내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나는 너를 살려둘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조선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도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밝히려 하였느냐?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옵니다. 비록 소인이 죽더라도 이 편지만큼은 역사에 남겨주시옵소서. 왕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지요. 마침내 왕은 칼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좋다.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침전한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 너는 이 궁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을 쓰지 말거라. 왕의 결정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시백을 비롯한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역적의 자식을 어찌 살려보내시옵니까? 하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왕은 혼자 침전에 남아 이강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폐쇄자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개혁안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폐쇄자는 역적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이미 역사는 쓰여졌습니다. 폐쇄자는 역적으로 기록되었고
반정은 정당한 것으로 남았지요. 왕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밝힌다면 자신의 왕권도 위태로워질 것이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지요. 결국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편지는 불태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왕은 편지의 내용을 모두 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지요. 다음 날 왕은 이강을 불렀습니다. 이강, 너를 죽이지 않는 대신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따르겠사옵니다. 첫째, 너는 오늘부로 병사한 것으로 기록된다. 둘째, 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셋째, 이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살아라. 이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왕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패였습니다. 이강이 어좌 위에 올려놓았던 그것이었지요.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 아버지의 유품이니. 이강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았습니다. 전하, 가거라. 그리고 잘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다. 이강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궁궐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상선 4시 배군, 병으로 급사하다. 다음 날 새벽 이강은 궁을 떠났습니다. 만복 노내씨가 몰래 그를 배웅했습니다. 도련님, 어디로 가시려 하시옵니까? 멀리 갈 것이오.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제가 같이 가겠사옵니다. 이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많은 이들이 내 때문에 희생되었소. 더 이상은 안 돼요. 만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이강은 마지막으로 궁궐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복수와 진실 사이에서 방황했던 나날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이강은 천천히 걸어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배군의 죽음은 조용히 처리되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졌지요. 이시백은 왕의 명으로 파직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왕은 이시백이 반정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를 곁에 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만복 노내씨는 자리에서 물러나 궁 밖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죽음은 왕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왕은 연화가 묻힌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워주었지요. 의로움을 지킨 나인, 연화. 짧은 글귀였지만 왕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은 이후 배군의 빈자리를 메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내시들이 침전을 맡았지만 왕은 늘 배군을 그리워했지요. 밤이 되면 왕은 혼자 어좌 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군이 매일 밤 향을 피우던 그 자리였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배군은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단지 아버지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정치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쇄자가 편지에 남긴 개혁안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지요. 백성을 위한 정책, 부패한 관리 척결, 억울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전하께서 왜 갑자기 이리 백성들을 생각하시는가? 하지만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지요.
한편 궁 밖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산사에 글 잘 쓰는 승려가 나타났다더라. 그 승려가 쓴 글씨가 참으로 아름답다던데. 하지만 그 승려가 누군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왕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백운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왕은 가끔 그 산사에 사람을 보내 살펴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요.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의 통치는 점점 안정되었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왕은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백운이 없었다면 자신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 하고 말이지요. 아마도 권력에만 집착하는 평범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운 덕분에 왕은 진정한 임금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왕은 나이가 들었고 어느덧 원로 대신들의 존경을 받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왕은 행차 중에 어느 산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산사의 이름은 청운사였습니다. 왕은 문득 그곳에 들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자. 왕이 산사에 들어서자 한 늙은 승려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승려의 얼굴은 세월에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왕은 그 승려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백운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백운이 아니었지요. 그는 이름을 버리고 그저 청운이라는 법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청운은 왕을 알아보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지 스님께서 차를 내려주셨사옵니다. 왕과 청운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지요. 마침내 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청운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예, 평안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어떠하셨사옵니까? 나도 평안하였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일을 꺼내지 않았고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 왕이 일어섰습니다. 좋은 차였소. 청운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또 오시옵소서. 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사를 떠나며 왕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청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왕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주어 고맙소. 그날 밤 왕은 침전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좌 뒤에는 여전히 향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왕이 손수 피운 것이었지요. 왕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좌는 가장 높은 자리였지만 진정한 진실은 그 아래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백운에게 있었습니다. 권력은 높은 곳에 있지만 의로움은 낮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왕은 백운을 통해 배웠습니다. 왕은 조용히 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폐세자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백운이 평온한 여생을 보내기를, 그리고 자신도 백성을 위한 왕이 되기를 말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백운은 20년 동안 어좌 아래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만은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끝까지 지켰지요. 그리고 그 의지는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조선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